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선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달성군 편인데요. 달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보육과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2국가산단 조성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재훈 달성 군수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달성 군수 최재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또 가장 또 최연소 젊은 군수로서 쉼없이 우리 국민분들과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생활 현장의 곳곳에 많이 누비고 다녔고 그 젊은 달성을 위해서 이 젊은 군수가 정말 역동적으로 뛰어왔던 2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국민분들께 약속한 것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섬기는 그런 군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성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어떤 군정 목표인데요. 군수님도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업,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군정 목표를 아이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시로 첫 번째 목표를 잡은 것은 뭐 그게 제 마음대로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달성군이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교육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유로 하면 늘 부족한 1위, 2위가 교육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 8개에는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교육 보육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교육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달성군이 대구시 교육청에 일임해왔던 교육 문제를 저희 달성군이 직접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영어 심화 학습이라든지 해외 영어 캠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AI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 등등 우리 달성만의 인재를 조금 교육청이 이 국의 국군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군만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달성만의 교육 보육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까지 일석이조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사업 세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제 곧 착공도 한다고 하던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다사 지역의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의 많은 인재들이 옆에 달서구, 성서 지역으로 학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빈 지역에 달서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사립 중고등학교예요. 근데 하빈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달성 북서부 전체를 생각해서 하빈, 세천, 서재 이 한가운데 지점이 세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빈 면민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물론 반대는 심했습니다만 그 달서 중고등학교 부지를 저희 달성군에서 100% 직접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비용으로 이제 사립재단에서 우리 세천 지역에 땅을 매수해서 지금 학교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올 연말 한 10월, 11월쯤이면 착공까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 달성으로 유출되었던 인재를 저희 달성군이 이제 다 끌어안고 우리 달성군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좋은 인프라 중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예.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영어 캠프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뒤쪽에 보면 이제 해외 사진도 있고 한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영어 캠프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입시에 어떤 좀 타겟을 두고 초중고의 이제 학습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학원을 다니고 그래도 거기 가서 짧고 굵게 한 달 정도 시간을 캠프 참여를 통해서 영어 학습력이 성장해 나가는 속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좀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냈었는데 올해는 어제 도착했었습니다. 올해는 중학생 대상으로 미국 샌디에고에
영어 캠프를 저희가 4주 프로그램을 해서 보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마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영어를 방학 시간에 캠프를 감으로 인해서 아마 크게 우리 영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갔다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엄청 뛰어나고 그게 학습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온 친구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또 계기가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면 때문인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네. 달성군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전체 특히 대구 지방 도시들이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인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달성군이 국민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교육 분야였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정말 교육 분야, 보육 분야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전국 군 단위에서 출생률이 1위였습니다. 네. 작년에. 네. 출생아 수도 가장 많았는데 그래도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턱없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줄은 상황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달성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거의 종주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자족 도시로서의 미래 달성의 모습을 그려나간다면은 아마 출생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런 지방 도시로 우뚝 서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평소에 이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네.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네.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인 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아시다시피 부탁드릴까요?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가장 젊은 도시인 달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저희도 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달성군이 면적이 엄청 큽니다. 사실 동구나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한두 개만 있어도 다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저희 달성은 워낙 면적이 대구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네. 우리 어르신들 여가 생활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현풍유가 지역에 남부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을 했고, 지금 북부 노인복지관도 다사 지역에 확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일자리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았던 우리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연 50억 원, 올해도 50억 원을 더 증대해서 한 5천 명 정도의 우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여가 생활도 중요하지만 손자들, 그리고 요즘 독거노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개개인이 자족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도 가장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한편 또 건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면접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께서 시내 대형 병원에 접근하기가 힘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발상을 역으로 해서 저희가 이동식 건강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빵빵이 건강빵빵이라고 찾아가는 이제 건강 검진 시스템을 구축한 버스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물론 거기서 큰 치료를 할 수 있는 버스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소 앓고 있는 당뇨나 뭐 치매라든지 이런 주요한 몇 가지 노인 질환을 미리 점검을 해서 저희가 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노인 어르신들 위한 복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고독사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네, 있습니다. 예. 고독사 문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고독사 문제가 참 저희도 매달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끊임없이 정말 사망 사고, 고독사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모든 이 국민분들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핸드폰을 그래도 많이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안심앱 서비스라고 해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그런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등록된 가족분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바로 통보되어서 그게 이분께서 어떤 삶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바로 연결되어서 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저희가 또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화제를 바꿔서 네. 달성군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제2국가산업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국민분들께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그리고 가장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이 제2국가 산업단지 유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전국에 이제 15개의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었고 그 첫 번째가 대구 지역의 제2국가 산업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에는 제1국가 산업단지도 달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제2국가 산업단지는 제1국가 산단이 이제 첨단 산업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전통 제조업체였다면 제2국가 산단은 앞으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님 말씀하시는 미래 대구 50년 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 AI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 달성도 이 제2국가 산업단지가 아마 달성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단지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달성군의 양질의 또 일자리가 제공이 됨으로써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달성이 정말 자족 도시로서 거듭나는데 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였죠. 그동안 거의 10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매천시장 이전 입지 선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민선 8기 대구시청에서 합의면으로 최종적으로 이전을 확정 지으면서 지금 합인이 정말 낙후되었고 대구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낙후된 지역이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성주 대구 고속도로를 통한 합인 IC 개통을 통해서 정말 합인 지역의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산단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산단이 화원, 옥포에 걸쳐 예,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지하철 1호선이 지금 대구, 그러니까 설화연도까지 있단 네, 말입니다. 예. 그거를 조금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군수님이 거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2국가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근로자분들의 이제 출퇴근 문제였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1국가 산업단지가 현풍유가 구지 지역에 이제 특히 구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참 우리 나름대로 또 건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1국가 산단에. 근데 우리 회장님들, 대표자분들께서 항상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드니까요. 근로자분들이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은데 일자리는 이렇게 많은데 출퇴근 문제 때문에 여기를 많이 기피한다. 그래서 항상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제2국가 산업단지가 발표가 났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1호선 연장을 통해서 이 산단이 조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지하철역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서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아마 이 제2국가 산단의 성패를 가르는 조건 중에 가장 또 큰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안 그래도 월배 차량기지 달서구에 네. 거기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그 월배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달서구 구민분들 구청장님의 또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래된 또 수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월배 차량기지 이전을 달성군으로 오포 지역으로 하고 대신에 그 중간에 제2국가 산단 한 가운데에 1호선 역을 하나 건설을 한다면 달서구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제2국가 산단의 출퇴근 문제, 근로자들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정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BTL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속도는 물론 BTL 방식 빠르겠습니다만 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산단이 정말 전국적으로 TK 통합신공항에 날개를 달고 전국적인 산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 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말씀하셨는데 네. 소부장, 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장비를 예, 줄여서 하는 말인데 예. 그 소부장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작년에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특화 단지로 이제 달성 국가 산단 선정이 되었죠. 재작년만 해도 이제 LNF라든지 여러 가지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달성 국가 산단을 또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대표 종목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일산단대로 이 소부장 특화 단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기회 발전 특구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규제, 특례들이 많기 때문에 일산단대로의 그런 전국적인 그런 소부장 특화 단지로 또 크고 이산단대로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양날개를 중심으로 달성이 든든한 산업 경제 기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달성구는 이제 대구 최초이자 또 유일한 법정 문화 도시더라고요. 법정 대표적인 어떤 문화 사업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법정 문화 도시라는 것은 기본 컨셉이 우리 지역 주민분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분들, 국민분들께서 각 마을, 각 아파트에서 주민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리 달성 곳곳이 어떤 문화가 흐르는 문화가 누구에게나 문화 향유권이 풍부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법정 문화 도시고 5년 동안 200억이라는 국시비, 이 군비가 프로그램 사업으로만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다양한 저희가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도시라는 게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성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국민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달성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달성을 대표하는 문화로서의 달성만의 문화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이 법정 문화 도시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을 믿고 이미 5천여 명 정도의 우리 국민분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앞으로 남은 3, 4년 기간에도 우리 달성만의 문화를 돈독히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큰 힘을 또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대구 교도소 이전 후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민서 8기 유일하게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사업들은 매듭이 다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구 교도소 후적지가 이제 합의면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이 후적지 사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재부, 법무부, 대구시, 달성군 모든 사람 부처별로 입장이 달랐어요. 근데 이번 저희가 대통령께서 마침 대구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컴플렉스를 합친 문화예술 허브를 대구에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 광주에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거대한 그런 문화의 예술 인프라가 있고 부산도 부산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남 내륙 도시 대구에는 생각해 보시면 국가 문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마침 대통령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주셨고, 근데 그 대상 지역이 우리 대구시청 상격청사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신청사 건립 기금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사실 TK 이 통합 논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격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준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장 비어있는 대구 교도소의 3만 평의 부지를 우리 대통령 공약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새로 바뀌신 유인촌 장관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추경 원내대표님께서도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어쨌든 대구에 그런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을 한다면 아마 지금 뭐 대구의 경쟁력이나 문화도시로의 어떤 특히 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상이 다시 한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대구 교도소는 그 사업이 정해지기 전까지도 지금 기재부와 법무부와 논의를 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달성 지역의 발전의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주민분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산책로나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휴게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성군은 또 관광에도 특화되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네. 무슨 추진하신 달성군의 관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대구시하고 저희 달성군이 좀 이해관계가 맞았던 부분이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금호강 끝자락에 있는 디아크, 강정 고령보 일대가 K워터 부지다 보니까 달성군에서 이걸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K워터 단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디아크 일대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강처럼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때마침 홍준표 시장님께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마지막 거점 디아크 일대를 문화예술 거점으로 만들겠다 하시고 지금 습지랑 달성 습지랑 보도교 네. 얼마 전에 착공식도 인도교, 네. 예, 인도교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거기를 물놀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 주민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논의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도교로 이어지는 그리고 사무진 나루터는 또 화원 가족 테마파크로 저희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S자 관광벨트를 저희가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참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나머지 비스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워낙 또 송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장소이고 여기에 아울러 우리가 이제 디아크, 사무진 나루터 이런 두 축으로 해서 달성의 관광도시로 거듭나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군수님 그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24시 의료기관 네, 응급 의료기관이요. 예, 응급 의료기관을 예.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육아업에서 그런 병원이 운영 중이지 않겠습니까? 예,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사실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의료 부지가 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준종합 의료시설을 만드는 게 비용 문제나 수익 구조 면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참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준종합 병원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남부 지역에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또 유독 영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밤에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정말 많은데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서 경북대나 계명대나 이런 쪽에 가기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응급 차량 그 평균 이동 거리를 보면 달성은 제일 멉니다. 거의 3, 40분.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달성군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관내에 그렇게 응급실을 24시간 응급실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건물을 통째로 가지신 분이 1층을 비워서 응급실 만들겠다고 다만 그 운영비를 우리 달성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한참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우리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거의 이용하는 우리 주민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녀가 어린 아이가 열이 나고 하면 네. 갈 데가 없었을 건데 예. 또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육아업에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좀 반면에 이 응급 의료 시설이 이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궁극적인 전 해결책은 아니라고 뭐 우리 주민분들께도 말씀드렸고 다만 좀 답답한 마음에 일부 임시적이라도 해결해보자 해서 한 사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현재 댁포로 있는 의료부지라든지 또는 저희가 화원 소라 명공역 옆에 LH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에도 대형 병원에도 건의서를 넣어놓은 상태고 대구에도 제2의 그런 병원을 만들자는 건의서를 내놨는데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경찰병원을 또 유치하려고 의향서도 냈다가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 그리고 사립병원 등등 반드시 저희가 병원까지 유치해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뭐 달성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참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젊은 구수 잘한다, 젊은 구수 최고다라는 그런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2년 동안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 언제나 겸손함으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을 사랑하고 달성군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착하고 효심 깊은 군수로서 남은 민선 8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군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민이 빛나는 달성, 달성군이 내건 슬로건인데요. 달성군은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국책 사업까지 유치하면서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달성군이 지역 발전을 넘어서 대구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